10,000개를 팔았는데 쿠팡에서 그냥 잠시 못 팔게 중단을 하고 딴지 걸어. 재고는 뒤에 몇 개가 있죠. 10,000개, 20,000개가 더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이렇게 못 올린 지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 드릴 말씀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 요즘 1시간, 2시간 자는 것도 정말 힘들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중국으로 유통하는 플랫폼과 국내 유통 플랫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로직 분석에 들어가면서 브랜드랑 협업하는 프로젝트 한 건에 여러 브랜드들의 OEM까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 도매 매장까지 24시간을 현재 쪼개도 아주 일복이 터졌습니다. 진짜 바쁩니다. 뭐 좋은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랑 연락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젠 정말 많아졌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또 실전적으로 교육상으로 몇 대표님들께만 오픈을 다 하고 한 판매 채널을 테스팅 중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현재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후 다 오픈할게요. 그런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잘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잠깐 돌렸다가 아주 미친 듯이 바쁘니 중국 사업까지 진심 현재 행복하지는 않은 시비가 교차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직원 구하고 빨리 저는 제가 원하는 창작 활동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직원 구해지거든 영상 많이 올릴게요. 자꾸 영상 왜 안 올리냐, 영상 왜 안 올리냐, 뭔 일 있냐 연락들을 많이 주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 쓰러질까봐 또 생일이라고 비타민부터 영양제, 지방에서 건강식품들까지 소고기도 보내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영상은 그래도 짬내서 이렇게 한 번씩은 찍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사람과 사람마다 성향마다의 이커머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다가, 아니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회수도 안 나와요. 중요한 건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놈의 유튜브는 이슈가 되는 걸 또 찍어야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오겠죠. 조회수 1000만 넘어도 저는 그 뒤로 조회수 체크도 이제는 정말 안 합니다. 1000이 목표입니다. 1000이. 좋아요랑 댓글들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랑 친하신 대표님들 카톡 하시지 말고 댓글들 좀 달아주세요. 다른 채널들보다 배 아파 죽겠습니다. 쿠팡이 이번에 반품 정책과 창고 보관 기간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에 이슈가 있었죠. 판매자들은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쿠팡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운영하는 거죠. 오레이즈도 수수료 3.5%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곧 5%가 되죠. 부가세 별도의 서버 사용료도 뭐 4만 원이었나 4만 5천 원이었나 받는다고 해요. 오레이즈는 모르겠고 쿠팡은 진짜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뾰족한 주제 없이 쿠팡 로켓그로스에 관한 판매자의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의 현실적인 내용을 이제 진입을 막 하시거나 쿠팡에만 올인하시는 분들께 그냥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쿠팡 엄청난 수요도가 몰려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들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튜브 밖에 이커머스로 상품을 팔아 장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중 과연 몇 %나 쿠팡 판매에만 미친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단언컨대 5%도 안 될 겁니다. 그 5%도 안 되는 판매자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것 뿐이고요. 그분들이 다 이 유튜브에 몰려 있겠죠. 반대로 나머지 90%의 판매자는 쿠팡이 메인 채널이 아닌 다른 루트로도 어마어마한 판매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장사의 초보자도 쿠팡에서 쉽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으로 수요도 있는 싼 거를 도매국이든 1688에서 중국에서 가져와서 난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인기 순위 탑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 상품을 그냥 제발 좀 가져와서 그냥 올려라. 마진 계산기 사용해서 엔드로아스 250% 미만의 상품을 확인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가구매 리뷰 적게는 10개에서 20개, 많게는 100개에서 200개까지 작업을 하고 광고 돌려주고 AI 광고 돌려주면서 거기서 앞으로 좀 튀어나가는 상품을, AI 광고는 내 채널에 여러 상품을 다 골고루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반응이 오는 한두 상품을 많이 노출해 줍니다. 어떤 상품이 앞으로 튀어나간다 라고 하면 캠페인을 거기에 하나 더 추가시켜 주면서 중복해서 광고를 하나 더 들어가 주고
품절 안 나게끔 재고 관리 잘 맞춰주고, 품절이 근데 혹시나 날 것 같다 싶으면 가격을 상향시켜서 품절 되는 걸 잠시 막아주고, 뭐가 잘 팔릴지 모르니 한 달에 몇십 개씩 상품 등록하고, 잘 팔리는 상품은 광고에 들어가 봐서 제외 키워드 좀 빼버리고. 그런데 정책이 이제 또 바뀌었네요. 쿠팡의 정책을 파고들어 새로운 마진 계산을 하고 판매자가 오히려 떨어져 나갈 것이니, 우리로서는 오히려 현재 좋은 기회이거나 아무 정책 변경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5년도 쿠팡 분석한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요즘 한 시가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강의를 지금 들으신 거죠. 맞죠? 자세한 건 제 채널의 앞부분에 중국 수입부터 또 쿠팡 판매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으니 확인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 로켓크로스, 쿠팡 윙, 쿠팡 로켓 배송. 저는 요즘 잘 관심도 안 가져요. 물론 쿠팡에 대해서 말하는 어느 누군가보다도 자신있게 저는 누구보다도 깊게 파고 초창기부터도 많이 판매를 해봤던 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너가 못 팔았던 거 아니야? 저는 여러 BM들과 미팅들까지 정말 많이 하면서 오래전부터 누구보다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쿠팡은요, 당연히 제 채널처럼 정보성 콘텐츠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바로 사람들의 심리가 있겠지만, 오늘은 현실적인 이런 것도 듣고 싶으셨으면 합니다. 오랜 기간 20년이 넘도록 이커머스와 이커머스가 아닌 오프라인 유통을 지속해 오면서 시대에 따른 판매의 형태와 구조는, 그리고 트렌드는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은요, 언제가 가장 괜찮았었냐면요, 괜찮았었다는 게 판매 수량의 매출의 숫자의 빵의 크기가 아니라 진짜 돈이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Z배송이 나오기 전에 쿠팡 윙과 로켓 배송만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 그 당시에는요, 로켓 배송이라는 거는 쿠팡 입장에서 보면요, 판매자의 상품을 사입해 가는 방식인 건 이미 다들 아실 테고요. 판매자들은 도매처가 되는 거죠. 즉 공급사. 수량이 정말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적어도 광고 대비의 마진율의 형성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막 좋지도 않았죠. 그래도 박리담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큰 돈을 만들어 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진입해 있는 판매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단순하게 지금은 판매자가 더 늘어났고 뭐 예전에는 없었고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쿠팡 사업을 빌드업해 나가면서 형성되는 그 어떤 판매의 형태라고 할까요? 쿠팡 윙도 역시, 쿠팡 윙은 쿠팡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인 거죠. 우리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상품의 구색들을 좀 갖추면서 쿠팡 내에서도 내 상점을 브랜딩하면서 내 상점 자체를 노출시키는 상점 노출 광고에도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내 상점의 고객 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광고가 꺼졌을 때도 많은 판매는 일어날 수가 있었죠. 쿠팡 내에 내 상점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지만 Z배송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Z배송은 쿠팡 입장에서의 아마존을 모티브로 한 위탁 배송 시스템인 거고요. 지금은 로켓크로스라는 이름이 된 것뿐이죠. Z배송의 재작년 초, 한 22년도 초 중반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돈을 좀 만지는 구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로켓크로스를 쿠팡에서 활성화시키면서, 로켓크로스라는 네이밍을 쿠팡에서 엄청나게 밀기 시작하면서부터 쿠팡 입장에서는 제가 저의 온라인 창업 팟캐론 강의에서 강조를 드리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는 장사의 변하지 않는 본질인 위탁과 사입 그리고 제조, 쿠팡에서는 쿠팡의 PB 브랜드가 있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쿠팡은 위탁 배송 형태의 Z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물류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더하게 된 거니 아주 완벽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아주 대단한 거죠. 이번 이슈가 되는 정책도 너무 당연했었던 것 같고, 판매자들도 마찬가지로 내 상품을 팔면서 가구매 작업 처음에 막 하고 금액 할인해놓고 판매 건수 막 올리다가 빌드업 단계 어떤 정점에서는 당연히 금액을 상향하고 파는 게 맞는 것처럼,
쿠팡은 지금 아주 완벽한 타이밍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의 현실에서 판매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경쟁자들은 더욱더 몰리고 완벽한 브랜딩을 메이킹을 해서 완벽한 브랜딩을 이미 메이킹해서 쿠팡으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쿠팡이라는 곳에서는 잠깐 매출의 숫자를 높이기는 쉽겠지만 정작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가 장사의 결과일 텐데 법인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4가지의 위탁과 사익 그리고 제조 추가적인 위탁 배송 시스템이 안정화된 쿠팡의 사업 형태 안에서 기본적으로 판매자들의 현실은 광고비는 물론 박리담의 구조를 이해해야 돈을 그나마 조금 챙길 수 있고요. 아닌데 나는 쿠팡에서 브랜딩 하나도 안 하고 1688 사입해서 마진율 높거든.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상품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오래 못 갑니다. 누가 더 나랑 똑같은 상품을 더 싸게 가지고 들어오거나 어디선가 갑자기 디자인권이나 지재권의 이슈를 만들어주거나 때로는 그냥 아무 이유 하나도 없어. 쿠팡 측에서도 해당하는 상품을 못 팔게 할 때가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운영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판매 중단이야. 진짜 그래요. 가만히 안 냅둡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저도 경쟁자들 공격 많이 했겠죠. 누가 잘 팔고 있으면 나는 그걸 많이 팔 생각도 없어. 하지만 그냥 디자인권 내거나 그냥 지재권 딴지 걸어서 신고해요. 잘 파는 놈 못 팔게 해야 그 수요층이 나한테라도 조금이라도 오는 거니까 안 오면 말고 그냥 쟤는 잘 파니까 배 아프니까 그냥 공격도 하고 내 거 더 파는 방법 중 그게 또 하나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장사를 할 때는요 저는요 재고 없이 장사해요. 저는 재고 하나도 없어요. 다 선주문을 받고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는 게 제일 장사 1도 모르는 초짜들이 하는 말이죠. 제품을 파는 장사는 제품을 파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서 팔릴 때 그때 그 순간순간 물건이 있고 팔아야지만 돈이라는 게 벌리는 거지 재고 백날 없이 팔아야 결국 노력 대비하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팔릴 때 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상품 한 개당의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제가 제 강의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리고 이유 투어 컨설팅에서도 얘기했었던 얘기도 했던 얘기를 또 드리고 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아참 이번 이유 투어 12월 11일 출발 급으로 참여하실 분들 없나요? 제가 영상을 못 찍어서 홍보를 전혀 못했어요. 현재 2분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갑니다. 중국에 가셔서 저랑 막년에 한번 하시면서 25년 방향성 제대로 잡고 오실 분들 현재 비자도 없어도 돼요. 급 컨설팅 강의 홍보했네요. 저는 강의 8위이니까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난 이거 이커머스 하나도 모르겠어. 도저히 해도 답답해 죽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신청서 써주시면 가자고요.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서 강의 8위 말이 빗나갔지만 온라인 강의도 아직 수강료 인상도 조차 안 했으니 지금 미리 신청하시면 또 1월 달에 내용 개편해서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자꾸 죄송합니다. 할 건 해야 돼요. 뭐 여하튼 상품 개당의 손익분기가 중요한 게 쿠팡에서 여러 상품들을 다루시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쿠팡에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요것도 팔고 여러 가지 상품을 다루시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떠한 장사도 한 개의 상품이 10개가 팔리면요 장사 끝 하나요 10개가 팔려나가면 내 뒤에 재고는 20개가 더 있어야 되죠. 그래야 팔 때 파니까 그래야 돈을 벌 때 버는 거니까 50개가 팔릴 때는요 뒤에 60개의 재고를 맞춰두나요? 아니죠. 더 가속화가 되니까 100개든 150개든 재고를 맞춰야 되죠. 마진이 그렇다고 더블 마진이 아닌데 말이죠. 특히나 쿠팡은 경쟁이 치열하게 광고를 계속 돌리는 그런 베이스에 거기서 리뷰 작업부터 상세 페이지 초기 빌드업 때 투자되는 비용까지 재고 자산 비용까지 이걸 다 계산해보면 쿠팡 판매는 원가에 진짜 몇 프로 몇 안 되는 마진에 예를 들면 1000개가 팔려요. 10,000개가 팔려 나가네요.
뒤에 재고는 3만 개가 있어야 그래야 돈을 벌겠죠.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벌려고 미친 에너지를 내가 다 갈아놓고 대출까지 해서 사무실까지 내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3000개 팔려 나가는데 지재권이 들어와. 5000개를 팔았는데 디자인권 신고와. 10,000개를 팔았는데 쿠팡에서 그냥 잠시 못 팔게 중단을 하고 딴지 걸어. 재고는 뒤에 몇 개가 있죠. 10,000개, 20,000개가 더 있는데 그럼 현재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품들이 또 여러 개야. 또 여러 개예요. 그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개 마이너스. X됐다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망하는구나 나는. 그래, 이번에 나는 상품 수를 늘려서 리오더를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해 볼 거야. 그럼 또 어떻게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니 뭐가 필요해요? 직원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나가죠. 인건비를 투자해서 시스템은 분명 갖췄는데 그럼 그 돈이 또 그 돈이야. 그럴 거면 나 혼자 하지.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 수를 어느 정도 늘리기 전까지는 진짜 그 데스포인트 구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걸 넘겨야지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들 잘 그 구간을 못 넘기죠. 당장 내일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러니 계속 안 풀리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20년 넘게 다 경험해 봤기에 하는 말이고요. 항상 특히 시즌성 상품은 더 하겠지만 너무 여러 상품을 파는 건 좋지 못하고요. 쿠팡의 시스템은 쿠팡이란 플랫폼은 올인을 하고 쉽게 뛰어드는 플랫폼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일 잘 팔아서 매출 1000만 원 나오고 다음 달에는 1억을 찍고 무슨 소용입니까? 그 결과치로 강의 팔고 돈 벌면 다행인 거죠. 결국 대출 늘어나고 재고 또한은 부러질 수밖에 없는 손익조차 계산이 잘 안 되는, 판매 대금의 정산 시기며 광고 정산 방법이며 등등이 굉장히 손익 계산이 잘 안 되는 구조예요. 또 지금의 쿠팡 정책 변경까지 현재까지의 구조입니다. 빚이 얼마가 있을 때 사람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혹시? 제 경험으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빚이, 대출이 있을 때가, 사업적으로 생긴 대출이에요. 그때가 정말 제일 힘들어요. 1000에서 2000 정도는 뭐 사업할 때 이 정도는 있어도 돼. 사업하는 사람이 1000에서 2000만 원 대출 갖고 있는 건 뭐 어때? 있어도 되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6000에서 1억 정도 대출일 때는요, 어느 정도 벌써 이미 좀 대출금의 압박이 나도 모르게 좀 훈련이 돼 있어.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요. 막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1억이 근데 넘어가잖아요. 외식 정도는 하고 다닙니다. 외식 정도 하고 다녀요.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하나 안 먹어도 못 갚는데 일단 먹어요. 그렇다면 한 3억에서 10억 정도 대출 빚이 막 불어나 있을 때는요, 그냥 뭐 일상생활 다 잘하면서 빵이 조금 더 큰 사업을 자꾸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움직이게 돼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정이 있죠. 투자를 받고 싶어서. 이게 살면서 내가 진짜 50억, 100억 단위가 빚이 사업적으로만 늘어나잖아요. 살자 생각을 잠시 한두 번 합니다. 잠깐 했다가도 며칠이 지나잖아요. 펜션이나 리조트 여행도 갑니다. 오버해서는 5천만 원짜리, 1억짜리까지 차도 바꿔요. 마음은 편해요. 어차피 내가 못 막으니까. 그냥 미친 듯이 뭐든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하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바로 이 구간의 빚이 오로지 사업으로 발생했을 때만 제일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럽니다. 쿠팡 사업이 바로 요 정도의 빚이 생기기가 아주 최적화된 플랫폼이죠. 간단히 그래도 요약이란 걸 드리자면, 쿠팡 로켓그로스 애들만 너무 의존하시지들 마시고 쿠팡은 서브 판매 채널로 충분히 하셨으면 합니다. 마진이 적어도 판매량은 어느 곳보다 많으니 박리담의 이해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내 사람들을, 나의 고객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모아나갈 수 있는 메인 판매 채널을 꼭 하나씩은, 뭐 인스타그램이 됐건 스마트 스토어가 됐건 자사몰이 됐건 꼭 하나씩은 활성화를 해 보시면서 어차피 재고를 안고 갈 내 메인 판매 채널에서 내 타이틀 상품들을 자꾸 쿠팡을 활용해서 판매를 촉진시켜보고 돈은 메인 채널에서 챙기고 내 타이틀 상품의 손익분기점을 자꾸 쿠팡에서 낮춰주면서
약간의 마진을 얻는 용으로 쿠팡 로켓크로스를 활용을 하면 아주 좋겠다는 거죠. 이 부분 역시도 이전의 영상들에 충분하게 많이들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이 쿠팡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는 몇몇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이분들은 지금 시대를 아주 잘 만난, 지금 시대에 아주 잘 태어난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초능력자인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데이터 키워드에 능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초능력자 분들을 이길 수 있는 더한 초능력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신의 영역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랑 소통을 많이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제 제가 곧 무슨 내용을 꺼낼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본인도 몰랐지만 내가 초능력자였어? 또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분들인지, 이 밖의 분들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현재 이커머스 시대를 잘 뚫고 나가면서도 앞으로 25년, 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카톡하고 전화하고 막 투어 다녀오신 저랑 친하신 대표님들 내용 다 아신다고 다음 영상 안 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제 방송에서 실명들 막 거론할지 모르니까 내용 알아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뾰족한 주제 없이 현재 쿠팡 진입자 및 쿠팡만에 올인을 하는 대표님들께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오늘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